아까 다음 세대의 붐이라는 것보다 다음 시대의 붐이 맞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제목부터 바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음 세대, 그들의 부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신천성결교회는 우리 CC가 빚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세우신 이성국 목사님이 계셨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셨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셨기에 김중문 목사님이 계시고, 김중문 목사님이 계셨기에 CCC가 있으며 저도 김중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CCC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신천성결교회에 굉장히 커다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미래세대. 저는 미래세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현재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세대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CCC 캠퍼스 사역 현장에서 발견한 그 부흥의 작은 불씨들, 그런 측면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현실과 CC 상황, 제가 이미 글을 갖다 써놨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청년층의 교회 기피 또는 탈출 현상, 그리고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통계로 나타납니다. 선교단체들의 어려움, 전국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많은 선교단체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당한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CC와 2단만 존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그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런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맥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년 저희가 늘 여름에는 4박 5일 동안 여름 수련을 합니다. 여름 수련의 그 장면들을 잠깐 모아봤습니다. 왜 자그마한 소망의 불씨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올해도 저희가 이미 여름 수련에 등록을 했는데 작년보다 500여 명이 더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1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저는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불씨고 우리 모두에게 단순한 소망과 바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음 세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프린스턴대학교 사회학과 로버트 우드의 저서인 After Heave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영성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 거기에 보면 3가지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3가지인데 그 중에 Spiritually Duality, 거주형 영성에서 여정형 영성으로 갔다가 지금은 바로 실천의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강의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탐색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실천과 훈련을 통해 구체화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묵상, 봉사, 공동체 참여 등의 구체적인 영적 훈련이 강조되는 그러한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까 우리 만나교회 같은 경우에 김 목사님 통해서 만나교회 일어나는 것도 다 여기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실천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우드가 말하는 실천의 영성과 지금 다음 세대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젠지, Z세대의 그런 신앙적 특성하고 연결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감정이나 신념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 묵상, 금식, 섬김, 공동체 참여 등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신앙을 삶 속에 구체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실천 영성에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요새 기도를 위한 갈망이 있는데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목사님 기도 시간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전혀 예상됩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중심의 사역 참여를 요구합니다. 단기 선교, 나중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단기 선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년에 CCC에서 단기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3,500명 정도 됩니다. 바로 그게 체험을 갖다 원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순한 쫓아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체적인 참여를 원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수동적 수혜자로 머물기보다는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 여기에 우리가 CC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두 개를 고르자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서 9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역의 대상을 보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보면서 바로 성육신의 원리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대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까도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윌리엄 템플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회원의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바로 교회다. 바로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4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보시면은 여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유카리오스, 아카리오스라고 나옵니다. 카리오스라는 단어는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를 얻든지 아니면은 기회가 아니든지를 떠나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전도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나중에 보실 겁니다.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신입생 전도사 모든 현장은 달리다 그런 것도 접근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갑자기 일로 넘어왔는데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와 온라인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적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돕기 위해 CCC VLM은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상, 그래픽 디자인, 전도 도구를 제작하여 CCC와 교회, 전도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여러 콘텐츠를 공개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VLM은 영상 프로덕션, 그래픽 디자인, 온라인 마케팅, 전도 도구를 보급하는 1958샵이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략팀의 주요 사역들을 소개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전도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단편 영상들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열어주고 영적인 대화로까지 이끌어줍니다. 공간과 경청이 중요한 이 시대에 게이트웨이를 통해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덕포는 성경 메시지를 4가지 심볼 이미지로 표현한 전도 도구입니다. VLM은 덕포의 아시아 허브 역할을 담당하여 다양한 덕포 콘텐츠와 트렌디한 전도 도구를 통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J필름스쿨은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단기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선교에 참여한 학생들과 선교지의 청년들이 단편 영화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함께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친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넥스텝은 복음 스토리를 쉽고 간단하게 스마트폰의 앱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넥스텝은 영상, 이미지, 글, 링크 등을 자유롭게 활용해 전도와 사역 이벤트를 위한 일련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VLM은 누구나 원하는 내용을 화면에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젊은 세대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리고자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버스 및 정류장 광고, 커피차, 예수님 생일 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졌고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공유되며 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역 외에도 대화를 돕는 도구인 솔라리움, 브릿지 카드, 솔깃과 전통놀이 전도 도구인 덕포 K플레이 등 다양하고 유용한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대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온라인 전략과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영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집중하는 4가지 중에 첫 번째 키 컨셉이 바로 뭐냐면은 Research and Development, R&D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아까 방금 소개한 디지털 전략의 팀들이 한 50명 정도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어서 시대를 뚫는 전도 도구를 창조하라. 이러한 그 명제 속에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 보시면은 나중에 이거는 언제든지 지금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저희 이 센터에 와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강의를 듣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교회로 다 가져와서 마음 놓고 쓰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예를 갖다 잠깐 드린다면 요새 가장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oul,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감정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바로 soul kit이라고 하는, 솔깃이라고 하는데 soul kit이죠. 그걸 만들어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탐구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만든 도구들이 다양한 카드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다 만들었습니다. 솔라리움이라든가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린 것, 그 다음에 또 솔라리움 중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한 그런 솔라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들으신다면 가져가셔서 교회에서 다 쓸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대에 가서도 장병들한테 사용을 해봤는데 갑자기 말 안 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입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솔깃도 안에 보면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관계성 속에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도구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컨셉은 코로나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던 해외 선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교훈이었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축복을 주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흐르는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는다. 핵심은 바로 사역의 모멘텀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멘텀은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같은 것입니다. 쌓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무너져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이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모멘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나마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그 다음에 그 랜선을 다양한 이름을 통해 가지고 코스타리카, 그 남미까지, 심지어 우루과이라고 하는 곳까지요 온라인으로 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 요새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도 굉장히 다양한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갖다 거기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24년에 43개국의 전임 선교사 풀타임입니다. 풀타임으로 가서 섬기는 CC 파송 선교사가 400명, 1명이 부족한 400명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상당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00명 정도가 지금 전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최소한 1년 정도를 가서 중기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17개 나라에서 118명 정도가 지금 그 일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멘텀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냐?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했던 것을 갖다 멈춰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결과를 갖다가 지금 이 CTS에 나와 있는 뉴스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들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또 단기 선교는 계속돼야 한다고 선교계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의 박건희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최근 해외 파송 선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단기 선교 경험이 장기 선교사 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10점 응답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9점과 8점으로 각각 28명이 응답해 단기 선교 경험이 해외 장기 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단기 선교와 연관된 지역을 선교지로 택했는데 39.6%는 첫 사역지가 단기 선교로 방문했던 곳이라고 응답했으며 12.1%는 1, 2년 헌신 프로그램인 스틴트로 참가했던 곳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는 올 여름 코로나19로 취소된 현장 단기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 활동으로 발빠르게 전환했습니다. 해외 현지 학생들과 태권도, 한국어 교실 등으로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국내 참가 학생들 대상으로는 선교지 관련 퀴즈, 기도회, 언어 습득 등을 통해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필리핀, 러시아, 우루과이 등 20개국의 24개 팀 40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이제 사용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줌으로 모임 시간을 정했어요. 그 친구가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를 이제 초청해서 혹시 이제 2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순모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에 되게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구해줘 동아시아, 랜선 단기 선교, 인스타 라이브 등 다음 세대들에게 익숙한 형식들로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의 여름 단기 선교 기간은 끝났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모임 파프리카를 시작으로 현지 CCC 리더들, 현지 선교사들과의 온라인 만남이 지속됩니다. 선교지 언어를 배우기 위한 다양한 언어권 동호회와 50여 개의 번역별 국가별 기도 모임, 선교 훈련 프로그램인 커넥션 스쿨 등을 진행합니다. 선교지를 많이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할 생각은 못 해봤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직접 가지 않으면 서로 소통할 기회들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소식도 주고받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으로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한번 해보면서 이게 너무 좋다. 계속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장생 해외선교팀장은 선교사는 태어나지 않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며 한국교회가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선교의 경험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CCC 간사 지원자들이 단기 선교를 3번 정도 경험한 분이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분은 단기 선교를 5.9회 경험한 이후에 선교사를 지원하는 통계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한 3년 정도 못 갔다 그러면 장기 선교 자원을 발굴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이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잡고. CGN투데이 박건희.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시나요? 54세입니다. 청년들이 선교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놔둔다면 한국 선교는 미래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 지금 올해 우리가 선교 140주년을 맞으면서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아펜셀과 언더우드, 그 이후에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면 다 20대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뭔가 새로운 접근,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 주도 사역의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 주도, 그래서 student led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학생들은 미래의 리더가 아니라 지금의 리더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리더십의 밴드를 주면서 리더십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젠지의 성향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어봅니다. 이게 올해 4월 3일 날 저희가 여우사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여기 우리 사랑 이야기의 약자입니다. 늑대 사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 이야기 바로 전도 집회입니다. 새롭게 연결된 신입생들을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특별히 계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올해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단사와 우리 CC에서는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만 우리가 책임지자. 그리고 모든 계획을 까고는 같이 상의하되 학생들이 주도하면서 끌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학생들끼리 시놉시스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배우 댄스 팀을 모집하는 그것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런 포스터까지 나와가지고 전국에 붙여지고 이건 서울 같은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디서 했냐면은 이제 보시겠지만 성결교단입니다. 이번에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신 이경 목사님의 바로 신길교회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의 여우사이 집회가 열리는데 이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렸던 그 CC의 공동체가 되게 크고 되게 좋았어서 25학번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진짜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챔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우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뮤지컬도 너무 재밌어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태신자를 데려오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뮤지컬 너무 좋았고 사랑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한 이 여우사에 올해는 1,6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주도 중에서 가장 특징적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전했죠. 시간까지 정확히 몇 분 내로 끝내주십시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올해는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국 학생 리더가 요청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까지 다 분위기 만들었죠. 학생 리더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만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바로 뭐냐면 아 그렇구나. 저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런 기회 심지어 그 나중에 보면서 우리 간사님들이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저보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 저들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전담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좋은 열매가 났던 것 그것이 올해의 가장 또 하나 스튜던트 레드라고 하는 학생들의 주도 사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학교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요새는 뭐 계속적으로 메가 트렌드 그런 말 없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나노라는 말도 붙이기가 힘이 듭니다. 대학마다 다르고 학번마다 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더 이상 붕어빵 전략으로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마다 신입생 사역을 갖다가 거기에 보면은 바로 다수가 모여가지고 학생들하고 간사들하고 의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올해는 컨셉을 잡을 것인가를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현장은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접근도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거기에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예를 하나 잠깐 CTS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전도, 대학가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선후배 멘토링과 식탁교제 등 다양한 선교적 시도를 통해 캠퍼스 복음화에 활기를 띠고 있는 대학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입생들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의 캠퍼스 선교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건국대 인근에 위치한 카페. 학생들이 3, 4, 5 모여 식사에 한창입니다. 각종 컵밥부터 디저트까지 각자의 기호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편에선 열띤 강의에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후배가 함께하는 모임인데
선배는 후배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후배는 그런 선배의 말에 경청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콤플렉스, 트라우마 이런 문제들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빛이 딱 맞닥뜨려서 빛이 여러분이 통과하게 있을 때 가장 빛나는 핑크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젊은 세대의 개성과 자유가 중시되는 오늘날, 특히나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됨에 따라 성경책 한 권만으로 캠퍼스 선교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요즘, 건국대 CCC가 신입생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 변하는 세대에 잘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내기들이 가장 복음에 조금 접붙임되고 복음에 스며들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정서적인 지적인 필요가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창의적이면서도 원색적인 사역들이 좀 계획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쓸건자, 크리스천 개강 파티와 같은 신입생 초대 모임부터 모든 학과 1학년 첫 수업에서 선물을 주며 CCC를 소개하는 클래스 미팅에 이르기까지 신입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맞춰 사역을 진행하는 건국대 CCC. 무엇보다 새내기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활동에 집중합니다. 정신없이 대학 입시를 거쳐온 터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면에 감추고 있는 고민과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새내기들과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진로나 인간관계 등을 주제로 한 멘토링을 진행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식사교제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예수가 보여준 식탁교제와 같이 선후배가 함께 밥을 먹는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해 나눌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건국대 CCC 간사들과 학생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매일 다른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식보다 맛있어요. 즐겁고 그냥 친구들이랑 이제 밥 먹는 거 같이 하니까 편안하고 좋아요. 선배님들이 환대해 주시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이래가지고 좋아요. 사실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있어서 또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밥 한 끼를 하면서 정말 환대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경청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동아리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 매년 CCC 여름수련회에 참여하는 건국대 학생들만 평균 150여 명에 달합니다. 갈수록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캠퍼스 현실에 대한 한탄보다 미래를 위한 실천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과 사랑을 다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다양한 또 열정과 에너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쏟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거룩한 낭비가 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청년 세대. 건국대 CCC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준호입니다. 건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사님들과 또 학생들의 그런 헌신, 그것 때문에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일한 카페에서 와인한 카페라고 하는 바로 건대 후문에 있는 위치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해서 저희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밖에 줄 서고 10일 동안 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에 인스타그램이니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여겨가는 소식이 다 전해졌는데 그 소식수를 다 합해보니까 약 3,500만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나 이 젊은 세대들이 놀랍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었던 한 또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양한 문화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신입생들을 전도할 것이냐, 그래서 초개인화된 나노사회의 평균이 실종이 된 그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전할 것이냐, 각 학교마다 다 아이디어를 낸 게, 성신여대 아가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간호대 그 약대를 중심으로 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새 친구데이, 그래가지고 MBTI를 통해서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불안 세대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하나가 아주 보통인 하루, 그래서 아보하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이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대를 위한 약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안한
우리 학생들을 갖다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증상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는 그런 형태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감정,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2, 두 번째까지 나왔는데 속편까지 그걸 이용해서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세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신입생을 전도하고, 덕성여대는 인사이드 향웃,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또 신입생들을 초청하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솔깃,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솔깃 카드를 통해서 하고, 또 포항에 있는 그 한동대 같은 경우는 솔라리움을 하기 위해서 야외 카페를 만들어 놓고, 아까 제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탐험한다라고 하는 그 카드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모루 인형 만들기 해가지고 하고, 또 각 캠퍼스마다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 유학생은 바로 중국 학생, 두 번째가 베트남, 세 번째가 우즈베키스탄, 네 번째가 몽고,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로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한국 문화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래서 K 컨텐츠를 갖다가 복음하고 접목해보자. 그래서 민속놀이를 갖다가 The 4라고 접목을 해가지고 뭐 비석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그런 도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놀이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디깅 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돈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이 가운데 임영웅 같은 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여기에 막 돈을 쓰듯이 우리가 그러지 말자. 한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에서 돈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을 위한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커피차 전도 프로젝트에서 숭실대 국민대사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커피를 나눠주면서 전도했던 것.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대중교통 광고 프로젝트, 바로 이것도 재작년에 연속적으로 버스와 버스 정류장에 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우리도 뭘 하고 싶다 해서 올해는 부산, 공주,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몇 개 교회랑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생일 카페라고 하는 전문의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재미있는 그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과 있던 그 안을 예수님의 생일을 진짜 축하하는, 진짜 살아있는 분을 축하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 시작은요, 사실 이걸로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하도 유명한 사람들, 아이돌을 갖다가 선전하길래 우리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인데 안 되겠다, 우리도 뭐 해보자. 그래서 가상으로 지하철에다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진짜 일어난 일로 착각을 하고 어느 방송국에서는 이런 것까지 한다라고 거기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추진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왜 캠퍼스가 힘드냐면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 금지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는 선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 단체 행위 및 비허가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이게 전남대 케이스만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도 에타에 올라가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그러길래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바로 헌법과 연결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찾아가기가 힘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찾아오는 전도를 하자. 그러면서 3분 영화제를 올해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수의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게 3분 영화제 하는 그런 장면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지금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다 들어가 보시면 다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마음 놓고 쓰시라고 올려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모르다가 알게 되면은 쓸 수 있는 그러한 짧은 영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을 갖다가 예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공주교대도 그렇고 또 하나 문화 트렌드 중에서 학생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재미있게 하자. 그래서 요새는 롤이라고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그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명지대 같은 경우는 명지 출입방, 그래서 방탈출 게임을 연결해가지고 또 자기네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풋살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상명대 같은 경우는 농구, 그 다음에 세종대는 쇼츠인 세던 그래가지고 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CCC에서 우리 캐릭터를 만들자 그래서 CCC 프렌드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좀 캐릭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처음 연결된 친구는 코, 왜냐면 저희가 커뮤니타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코라고 해가지고 새내기 순원들을 부르고, 그들을 갖다가 훈련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문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가장 좀 성숙된 사람을 타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재미해서 코와 뮤니의 첫 만남, 바로 중간된 사람이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긴장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복음에 열리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무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능력이 바로 무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고민형이 있었습니다. 고민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대 CCC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캐릭터로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허락을 받고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전도하는 데 이대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줬습니다. 이대 이화여대 공감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인스타그램이니 그런데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그 연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만든 게 바로 세종 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숙명연대는 시송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가 캐릭터를 만들었고, 서울대는 샤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다 학생들이 한 겁니다. 학생들과 간사가 그 학교에 맞는 것을 했고, 또 국민대 같은 경우는 고민 인디언,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 이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을 살짝 바꿨고, 또 더 나가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상담 그러면서 고구마 언니들 위해서 고구마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걸 통해서 쉽게 다가가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 제가 이제 굉장히 빨리 말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지금 이 시대,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젠지들한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꿈을 꾸게 하자는 것입니다. 꿈은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그 환상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 구약과 연결해 보면은 카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하거니와, 그 다음에 다른 데 이상이나 계시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아니 히브리어에. 그래서 카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 땅에서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꿈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삼성에서 한 광고 잠깐 보고 저가 내려가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멘트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바로 뭐냐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